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질 환경기사, 산업기사 공부를 같이 해 나갈 겁니다. 이 과목은 개론 부분이 있습니다. 수질오염 개론, 그 다음에 이제 방지기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공정시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법규. 이렇게 해서 이제 5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5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을 치는 것은 실험은 예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분석 실험. 실험은 이제 공정 시험 기준을 이제 보게 되겠고, 요거는 이제 규정되어 있는 4항목 내지는 5개 항목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제 필답형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이제 이 분석 실험 같은 경우가 40점 배정이 되어 있고요. 2차 시험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필답형 같은 경우는 개론, 방지기술, 상하수도에서 일단 1차 시험은 1차 시험하고 2차로 나누는데, 2차 시험은 분석 실험이 이제 40점. 요 개론, 방지기술, 상하수도나 기타 과목에서 이게 이제 필답형 서술형이죠. 형이 이제 60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요게 20문항, 요게 20문항, 20문항, 요거 20문항, 20문항. 기사 같은 경우는 100문제, 산업기사는 80문제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이제 산업기사는 요 부분이 빠집니다. 여기. 예. 상하수도 20문제가 빠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상하수도 20문제가 빠지는데, 요 빠지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하면 요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차피 뭐냐면 산업기사도 방지기술을 공부하면서 상하수도의 중요한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공부는, 이제 요 부분에서 기사 시험에만 나오는 것은 요거는 기사하는 사람만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딱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부분은 산업기사, 수험생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의 비중을 본다 그러면 개론, 방지기술, 상하수도, 공정시험 기준, 법규, 이 중에서 요 분석 실험을 빼고, 그러면 개론하고 방지기술에서 여기가 주가 돼요. 2차에서. 여기가 주가 되겠고, 요것이 부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수도가 부수적이에요. 그러면 2차 시험에서는 주로 뭐가 됩니까? 방지기술에서 필답형으로 많은 시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목 정도, 환경기준의 뭐 항목이라든지, 이렇게 가끔씩 법규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는 거의 뭐 공부 안 한다고 보고, 그러면 주로 뭐가 되느냐면 방지기술에 초점을 두되 개론이나 상하수도, 이렇게 해서 시험 대비를 하시면 2차 시험에, 1차 시험과 더불어서 2차 시험에도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을 공부를 할 때 요령이에요. 일단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만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1차 시험을 합격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력증명서나 아니면 이제 재학증명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돼요. 그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시험에 합격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냐면 그 서류를, 해당 서류를 꼭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제출해야지만 1차 시험에 합격이 유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효가 되면 1차 시험은 뭐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이 떨어졌다. 그러면 2차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1차 시험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만 계속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뭐냐면 1차 시험을
시험에 발표하고 나서 관련 서류를 꼭 제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굴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비중을 둘 때 결혼 점수를 희망 점수를 제가 기록을 해보면 얘가 한 80점 정도 나와야 돼요. 결혼이. 그 다음에 방지기술이 80점 정도 나오도록 실력을 그 정도로 뭐냐면 많이 쌓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것은 60점 정도면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점 시험 기준 같은 경우는 요거는 45점 정도를 이제 제가 목표를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도 45점. 이러한 비율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딱 그러니까 타겟을 보면 결혼하고 방지기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느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많은 점수를 따서 공정시험 기준이나 법규에 공부를 약간 부족하게 하더라도 이 부분을 메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냐면 60점을 얻는 그런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시험 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선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격증의 자격증이라는 게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그죠? 시작할 때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것을 뭐냐면 하나의 스펙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느냐, 나중을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잘 뭐냐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표가 간단하게 뭐냐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약간 어렵다 싶은 것은 일단 뭐냐면 깊이 있는 것은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저 강의 중에서도 요거는 좀 깊이가 있구나. 그러면 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격증만 취득한다 했을 때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공부를 해 들어가도 되는데 이 자격증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 자격증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뭐냐면 공채나 공무원이나 내지는 뭐냐면 준공무원이나 이러한 계열로 만약에 공부를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목표를 정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때는 뭐냐면 거의 무결점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결점 학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무결점 학습을 한다고 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오랫동안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기억할 수 있는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 치듯이 성적 잘 나고 그 다음에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말고사, 중간고사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적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적 잘 나오고 그거 잊어먹어도 상관없다고. 며칠 지나니까 기말고사 뭐 쳤지? 뭐 친 것 같은데? 그래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으로 여러분들이 타겟을 정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자격증 공부할 때 진짜 공부를 잘 해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때부터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울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시간은 없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냐면 영어, 국사, 국어 이런 거 막 겹치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를 해놓은 것 자체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울먹울먹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뭐냐면 그때 공부를 좀 잘할 것. 이렇게 뭐냐면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노량진에 공단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공무원 단기 특강하고 뭐 이런 형태인데 거기에 뭐냐면 제가 한 5년 차 지금 이제 강의를 하는데 느낀 그 점은 뭐냐면 대기를 자격증을 땄다. 수질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냐면 강의를 하면서 두드려 보면 전부 북소리가 나요. 텅텅 비었습니다. 저 뭐냐면 충격 먹었다는 말입니까? 거기 강의하면서. 자격증을 땄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냐면 이런 것조차도 전혀 메모리가 안 돼 있나. 놀랐어요.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공무원 이 공부를 할 때 한 3년 걸립니다. 그런데 뭐냐면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이 수질 공부를 잘 들어놓으시면 공학이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이 환경공학 하게 되면 이 공학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게 이제 대기 부분하고 수질하고 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 토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생태가 되겠죠. 자연 생태, 그 다음에 소음. 이것이 환경공학의 범주예요. 이것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과목이 집합되어 있는 것이 환경공학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수질을 공부를 잘 해두면 이 공부를 확실하게 해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겹쳐지느냐면 폐기물하고 대기하고도 약간 겹쳐져요. 그래서 이 범위를 수질 하나를 공부를 하면서 폐기물의 반, 대기의 뭐 한 반 정도, 이 정도로 뭐냐면 확실하게 공부를 쭉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할 때 한 3분의 2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할 때도 뭐냐면 약간만 공부를 더 하면 폐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맥시멈으로 해두고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 두신다 했을 때 대기 공부도 쉽다. 폐기물도 쉽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을 공부하면 토양하고 자연 생태가 이렇게 뭐냐면 묶여져요. 또 비슷하게. 그래서 뭐냐면 토양을 공부를 하면 폐기물의 일부분, 자연 생태의 일부분을 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질을 공부하고 토양을 공부를 잘 해둔다 했을 때는 대기 약간, 그 다음에 폐기물 약간, 자연 생태 약간을 공부를 하면 거의 다 환경공학의 5과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음 진동 부분은 요거는 결이 다릅니다. 결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환경과 학생들이 주로 이제 공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학문이다 보면 소음 진동은 기계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계. 그래서 뭐냐면 결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게 중복되지를 않습니다. 소음하고 이 나머지 부분하고 중복되는 게 없는데 이 뭐냐면 토양하고 수질을 공부를 잘 해두면 중복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공부를 더 하면 한 걸음씩 옆으로만 나가면 다른 자격증을 전부 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수질하고 토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 수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토양을 공부를 해 두신다고 그러면 이 폐기물 자연생태 대기 이것이 공부가 자연스럽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되는 게 수질이에요. 학교에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자체도 일단 뭐냐면 수질 중심으로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대기, 물론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 특성상 대기를 중심으로 또 이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냐면 일단 수질 중심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질 공부를 공부를 할 때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어설프설 할 게 아니라 이건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개론하고 방지기술에 주점을 둬가지고 80점.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도록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이제 1차적인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는 그러한 형태로 가고, 그래서 이제 개론하고 방지기술 여기에 주점을 이제 둬가지고 강의를 할 것이고, 강의하는 패턴은 주로 이제 판서 위주로 할 겁니다. 그 판서 위주로 하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고, 거기에 이제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문제, 이것을 몇 문제를 골라가지고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어떤 형태로 이제 이것이 이제 집필이 되어 있느냐 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초 이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론이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필수 연습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필수 연습 문제는 매회, 매년 계속해서 출제되었던 그러한 경향이 많은 문제들만 골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제가 추천하는 필수 문제예요. 이거는 반드시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골라서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몇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에 이제 넘겨보시면 더 풀어보기 연습 문제나 유사 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겨보시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쭉쭉 문제를 한번 넘겨보세요. 유사 문제라는 것은 그것과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바로 위의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그 아래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겨서 이 문제의 이제 전체적인 것이 끝나면 경향보기 연습 문제라고 되어 있죠. 이 경향보기 문제 연습은 출제 빈도는 좀 낮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폐수 중에 카드뮴의 농도,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13년도 한번 나왔다든지,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에서만 주로 나왔죠. 그죠? 기사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는 문제. 그런 것이 이제 어느 한쪽으로 많이 나왔는데 어느 한쪽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들만 여기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나오는 문제이지만 범위를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필수 연습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뭐냐면 다 하고 나거든 그 다음에 경향보기 연습 문제를 푸시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하고 강의를 해 나가면서 푸는 문제는 필수 연습 문제만 주 타겟으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경향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내 수준으로 좀 풀기 어렵다. 그러면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 문제는 강의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제 풀어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러한 형태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